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은 오늘 일제히 피켓을 들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했고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파장이 커지자 지난 주말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도부의 입장은 여전히 좀 어정쩡해 보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견해차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보수 정당의 또 생명력이라고 봅니다. 예, 여기엔 또 다른 정치적인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또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역사를 살리는 길이다. 민주당과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새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리위에서 확실한 태도를 보여서 국회에서 새 의원을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추방뿐만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오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오늘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망하는 수준차는 새로운 국회의원은 반드시 제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모레 국회를 찾아 새 의원의 제명과 함께 한국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일부 단체 회원들은 오늘 국회를 찾아 한국당 지도부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여야 사당이 5.18 망언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자 한국당 지도부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성의 일환이라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서 비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당내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한국당 지도부는 이른바 5.18 망언에 대해 사실상 사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우리 스스로 경계심이 약화되고 국민 정세에 반하는 은행이 고개를 들기 시작.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에선 여전히 문제의 발언을 감싸는 듯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당내에 있는 그 소수 의견, 또 다양성의 일환으로 소화할 수도 있지 않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발언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징계는 어렵다는 게 현 지도부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면서 핵심 지지층 결집에 이번 사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당 내에서도 대중정당임을 포기하는 것, 역사의 진실을 외면한 억지 주장 등 비판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순례, 김진태 의원은 5.18 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허위가 있다면 바로잡자는 것이란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한국당을 취재하고 있는 임소라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도부는 지금 일부 의원들 생각이라고는 하는데 한국당 내에서 이런 극단적인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왜 그럴까요? 먼저 한국당의 최근 지지율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자유한국당은 1.5%포인트 오른 28.9%를 기록했습니다. 예. 민주당과의 격차를 좁혀가면서 한국당으로선 최근 굉장히 고무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비난을 받더라도 핵심 지지층은 결집시킨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일본 극우 세력과 비교하는 그런 주장도 내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틈만 나면 과거사 부정에 열을 올린다면서 한국당은 일본 극우 전범들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일본 극우 세력들, 특히 정치인들은 한일 과거사 문제를 왜곡하고
또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혐오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정치적 존재감이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예. 북미 관계라든가 아니면 남북 관계에서도 전보다 훨씬 더 뭐랄까 좀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80년대 주체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안보는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네, 이런 주장들은 최근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당내에서 이 선명성을 강조해서 당원들의 표심을 끌어오려는 전략이란 풀이도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같은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경계하는 목소리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그런 주장도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예. 총선이나 대선에 가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5.18 망언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지도부가 내놓는 평들을 보면 처음엔 그건 아니다 하면서도 뒤에 가면 또 네. 좀 흐려놓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상황을.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 지도부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잘못된 생각과 표현이긴 한데 그런 소수의 의견도 수용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유력한 당대표 가운데 하나인 황교안 전 총리도 오늘 의원 제명과 관련해서는 당이 적절한 판단을 하리라 본다.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 여야 3당, 그러니까 다른 당들이죠. 의원직 제명까지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현실성은 사실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 의원직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최소 199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임명하지 않고 한국당의 재추천을 요청했습니다.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인사는 모두 3명입니다. 권태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로 추천 당시부터 논란이 거셌습니다. 소수 선동가에 의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이게 광교사당의 실제 본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중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호,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상 조사위원 자격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곡으로 지정되는 걸 반대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도 유족들과 각을 세웠지만 법률적 자격은 된다고 봐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5.18은 이미 역사적 법적 판단이 끝난 만큼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저희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유튜브 가짜뉴스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들을 지울 수는 있는 것인가? 곧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에 쫙 깔려 있는데 유튜브를 전수조사했다면서요? 네, 5.18 관련 가짜뉴스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저희가 일일이 다 봤는데 오늘까지 60개 채널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뉴스는 끝나고 소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 하는 날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이제 지만원 씨가 가장 집요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 씨는 2012년 이후에 100여 건의 영상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당의 망언을 보면 이런 지 씨의 그간의 발언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국민 세금을 뜯어가지고 그들만의 돈잔치하는 하이에나 떼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게 진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질이 될 때 어떤 과학적인 근거,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예, 거의 뭐 그대로 따라서 되풀이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유튜브 영상을 지우는 건 불가능합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 역사를 왜곡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느냐, 비방 목적이 있느냐, 뭐 이런 또 이제 명예가 실추됐느냐, 이걸 다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5.18 가짜 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 가짜 뉴스들도 뭐 엄청나게 넘쳐나잖아요. 네.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삭제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국내 사업자와 달리 유튜브 같은 국외 사업자에게는 삭제 명령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서버가 한국에 없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불법 정보는 이런 것들 예.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예. 바로 차단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U+ 같은 통신사의 차단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도록 막아놓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완전히 지우도록 만드는 방법은 여전히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구글의 정보 중에서 5,100건 이상이 시정이 필요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삭제 명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네. 예. 대신에 통신사에게 차단을 명령해서 검색이 안 되게 가려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삭제는 유튜브가 스스로 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예. 뭐 기술의 발전이 많은 빛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어두움도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예.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